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자, CPAC 행사 2021 이제 Uncancelled, America Uncanncelled라는 테마로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했습니다. 자, 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 보수연합 CPAC America Uncancelled, 취소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이쪽으로 걸어가 보시죠. 부스, 제가 첫날 시작하기 하루 전에는 이렇게 그 빈 부스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사람들 지금 보수 논객들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제가 소개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저기 유명 보수 진영 인물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CD 미디어가 있고요. CD 미디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죠. 예. 그 옆에는 Right on Point Podcast. 예. 여러분께서 영어 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직접 미국 방송 통해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Fox News Radio 있고요. The Shepherd, 이건 이제 올랜도에 있는 그런 AM 라디오입니다. AM 라디오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러시 림바가 없었으면은 일어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 AM 라디오를 거의 혼자 힘으로 살린 거예요. 그리고 팍스 뉴스 보수 논객들 나온 것도 다 림바 덕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레건 디너가 있었는데요. 레건 디너 매번 그 두 번째 날에 행사 두 번째 날에 레건 디너를 실시합니다. 그 CPAC에서요. 어제 스테이크랑 맛있는 거 먹었는데, 어제도 그 러시 림바 추모 영상 이렇게 한 10분짜리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슴 뭉클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Real America's Voice, 그리고 Washington Times. 자, Right Side Broadcasting Network, RSBN이라고 그러죠. 저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마이필로로 유명한 마이클 레델이 있습니다. 마이필로. 지금 뒷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앞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얼굴? 예. 저기 콧수염 나신 분. 예, 마이필로 회장 마이클 랜델입니다. 예. 저기 잠깐 악수하는 거 좀 보시죠. 저희 팬들이 많죠. Bed Bath and Beyond, 뭐 Kohl's 이런 데서 쫓겨났습니다. 예, 지난해 11월 선거 이슈를 계속 언급했다고. 예, 아예 물건들을 다 뺐어요. 마이크 랜델, 마이필로 CEO입니다. 저분 말고 스코츠에 있는 분. 예. 대단한 트럼프 열렬 지지자고, 그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만난 뒤에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무슨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계엄령 뭐 이런 말이 쓰여 있던 게 워싱턴 포스트 사진 기자를 통해서 이게 포착이 됐죠. 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 물건들이 다 이렇게 빠지게 된 거죠. 콜스하고. 자, KCPAC, 에픽 타임스의 조슈아 필립 어제 인터뷰였습니다. 예, 암자스. 그리고 옆에는 KCPAC, 잠깐 와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빨리. 예. 이현승 씨는 저의 이번에 그 호텔 룸메이트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KCPAC 대표로 이렇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2014년 탈북한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 KCPAC에 참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주셔서 그런 중국이나 또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미국이나 한국에 침투하려는 이런 문화를 이런 침투하려는 작전을 다 밝혀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도 열심히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번 치팩 행사 테마가 uncanceled잖아요. 예, 취소 문화 반대한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취소 문화에 대해서? 취소 문화는 원래 그 전문이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북한, 또 중국이 전문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그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근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자그마한 스텝들이 쌓이게 되면요, 그것이 독재로 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억압당하고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자신들의 인권이 말살당하는지 모르는 상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보도 보내고 그들이 자유가 억압당하고 그들이 인권이 말살당하는 거를 알려줘야 그들도 자신들이 왜 우리가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를 보내는 건데,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 American Uncanceled라는 이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 취소 문화의 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북한은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픈 것도 말할 수 없고, 또 북한 노동당의 요구 자체가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당에서 말만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의 자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 내에서도 허가증을 여행 통지서를 받아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요건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제정된 또 지명된 사람들만 요건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뭐 노동의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싶어도 선택을 할 수 없고 국가에서 지정해준 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경제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왜 안 되는지. 시스템이 다르면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다른 시스템에서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이 자꾸 남북 경협 소리 하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시스템을 바꾸든지 한국이 북한처럼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가야든지 두 시스템이 통합이 돼야 뭐 형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건데, 당연히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가면 안 되죠. 망하는 길입니다. 2014년에 탈북했던 상황 좀 짧게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시청자들한테. 예, 저희가 2014년 10월 탈북을 했는데, 그 전에 2013년 말부터 장성택 초용을 비롯해서 많은 초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500명에 가까운 그 고위직들이 초용이 됐고요. 장성택 그 부장과 관련된 행정부는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 행정부에서 일하던 노동자, 운전기사들까지 다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모두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그 수가 거의 2만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인민대중 중심, 사람이 먼저다고 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파리목숨처럼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가두는지, 그게 충격받았고, 물론 과거에도 있었다고 했지만 이게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가 완전히 드러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김정은은 지가 앞에 서가지고 명령을 다 했습니다. 과거 김정일은 뒤에서 숨어서 남을 시켜서 했지만 김정은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충격을 먹었고, 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 나라가 우리가 더는 이 지도자 밑에서 살 수도 없고 충성해서도 안 되겠다는 거를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 같이 쓰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얘기 나누다가 이제 잠들고 했는데, 네. 저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어땠는지 좀 평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2017년부터 가한 대북제재는 사실 역사상 없는 대북제재였고요. 그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2017년부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 전까지 대북 제재가 진짜 제재였고 그 이전이나 지금 제재는 대북 제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왜 대북 제재가 안 먹히는데 왜 자꾸 하냐? 뭐 한국에서도 대북 제재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북 제재의 개념도 모르고 제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고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북 제재에 한해서는 참 잘했고 또 북한에 실질적으로 양보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 미팅을 북한과의 협상을 하면서 인질들 데리고 왔지 그리고 아무런 준 것도 없이 그 또 저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서 김정은의 본성에 대해서 알길 바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그 중간에서 저는 한국 정부가 잘못 리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 정보와 그런 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인식하지 않았나 2018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뭐 관계를 잘 쌓고 있다, 김정은과 뭐 fall in love 하고 있다 이런 게 말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조금 나중에 판단 미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대북 제재 효과가 또 이렇게 그 감소됐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인 전략은 굉장히 스마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연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트럼프가 연설하잖아요. 이제 3시간 좀 넘게 남았는데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떤 걸 기대하세요? 다시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뭐 탈북자로서 미국 언론을 미국 정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다시 출마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그 자신의 약점들을 다 메워서 일단은 사람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이 행정부를 잘 꾸려야 되고 또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이 잡음이 안 나게 모든 것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언론에 대한 장악은 아니지만 언론에 대해서 똑바른 이 원칙을 세우고 언론이 공정한 방송을 하도록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언론이 거의 북한 방송처럼 돼가고 있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 예. 그러니까 북한은 언론이 국가 방송이 하나고 또 그 신문들 또 방송들이 매일 김정은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인을 받지 못하면은 그 전날 했던 방송을 그대로 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의 텔레비전 천국이나 북한의 이제 노동신문 같은 주필들은 밤새 자지도 못하고 그 사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언론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거든요. 반트러블 목소리. 마치 누가 사인을 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처럼 막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보는데요. 자,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자, KC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 CPEC의 파트너고 KCPEC 첫 이벤트 한국에서 열었을 때 대단한 농객들 불렀습니다. 뭐 지닌 피로 판사하고 팍스뉴스 진행자죠. 그리고 뭐 세라 카드 탐사보도기죠. 그리고 뭐 매치랍도 가고 했었는데 KCPEC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단체인지 이번에 메인 스폰서로도 들어왔는데요. 예. KCPEC은 저희가 한국이 지금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고 또 한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걸 보면서 여기에 미국의 애국적인 시민분들이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를 구원하고 한국이 말하자면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신념 아래 이제 활동하는 아주 애국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KCPEC에 한 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저는 정말로 한국이 북한 같은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 국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세워준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경제 발전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도 공로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말만 하면서 무슨 평화
사람이 먼저다고 말만 하면서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거짓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한테 그런 달콤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국민들이 문제점을 본질을 파악하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KCPEC이 우리가 미국과 굳건한 협력을 다지고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 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 한국, 전 미국, 전 세계에 공유하는 그런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로 이현승 씨는 미국 스포츠 매니아라서 꽉 잡고 있습니다. 아주 어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끝으로 그냥 그 CPEC하고 CPEC 이번 행사 어떤 메시지를 줬으면 하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 하지? 얘기할 거 다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다 물어볼게요. 좀 들어가시죠. 예. 자, 제 룸메이트이자 KCPEC 멤버 이현승 씨, 워싱턴 지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인터뷰를 드릴게요. 자, 이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후원사 중에 한 곳이에요. Liberty Health Share. Liberty Health Share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번 CPEC 행사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연설했고 또 테드 크루즈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연설도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기 이제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예요. OANN 잘 아시죠? 최근에 이제 팍스 뉴스가 작년 11월에 애리조나주 승리를 너무 섣불리 결정하면서 시청자를 많이 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 진영이 집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공화당의 리더는 트럼프이기 때문이죠.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해봐요. 2024년에 트럼프가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에 맞설 만한 드산테스나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 크리스티노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대선 후보로 조금 트럼프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처지지 않나 싶어요. 그 이미지나 카리스마 그리고 이렇게 흡입력입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브라이트발트는 지금 아무도 오늘 이 부스들도 오후 3시 정도에는 다 철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첫날하고 둘째 날 나온 내용들 좀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첫날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 저희가 동시 통역으로 방송을 하긴 했지만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Election Integrity 선거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투명성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Hold your ground. 물러서지 마라. 그러니까 좌파 진영이 아무리 떠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빅테크가 아무리 탄압을 하려고 해도 맞서라. Don't ever back down. 맞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러시 림바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이번 행사 보면은요. 스펙 행사를 보면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치도 있지만 여기 앞서서 러시 림바도 하이라이트예요. 러시 림바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러시 림바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제 출근하면서 러시 림바 쇼를 들었는데 보수 진영 목소리 중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있기 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008년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텐데 2008년에 이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승리했죠. 그리고 연방 상원도 민주당이 그때 장악했고 연방 하원도 당시 민주당이 아마 255석 정도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공화당 진영이 완전히 위기에 빠졌었죠. 네. 이러다가 완전히 침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OS를 쳤어요. CPEC 측이. 그때 이제 연초에
누구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좀 보수 진영을 집결시키면서 힘을 북돋아줄 만한 그런 인물을 불러야 되는데 누구를 부를까? 누구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네. 러시 림바 불렀어요. 러시 림바. 그래서 러시 림바 생애 최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2009년 CPAC 유튜브에서 쳐보면 그 러시 림바하고 같이 쳐보면 그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연설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인들은 희생자가 아니다, 빅tim이 아니다. 민주당 진영이 자꾸 그런 빅tim 멘탈리티 심어주고 있잖아요. 특히 흑인, 나침개 이런 쪽에 있어. 그래서 BLM 무브먼트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빅tim을 피해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자다, 보수 진영.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클립을 딱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제 그 레겐 디너 때 10분짜리 영상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어제 이제 로우 v 웨이드라고 로우 v 웨이드 낙태 관련된 다큐멘터리 촬영했습니다. 이강민 씨 한마디 해주세요. 잠깐 좀 전에 일어났는데 어제도 인터뷰 따르는데 어때요? 오늘 뭘 기대해요? Very small. 그래서 학교 별로 없네요. 예, 지금 그 학생으로 오셨고 그렇죠? 네. KCPAC 멤버로 오신 거는 아니요. 아니고 예. 그 내일 이번 지금 벌써 3일째인데 행사 3일째인데 뭐가 제일 감명 깊었습니까? 미팅? 그리고 사람들 다른 인플루언서 오케이. 다른 인플루언서. 이렇게 아직 잠에서 안 깨는 예, 알았어요. 예. 자, 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여기 말고도 또 부스가 있어요. 굉장히 더 크죠. 근데 거기는 어제 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어제로서. 일로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제가 테드 크루즈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이 스타워즈처럼 스타워즈에 비유했는데 이블 엠파이어, 악의 제국, 다스베이더랑 뭐 다르세리어스 아시죠, 여러분?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 그들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나 카라노는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인 맨달로리안 여자 조연이었죠. 예, 근데 얼마 전에 해고됐습니다. 그 보수 진영 사람이라고 트럼프 지지한다고 해서 해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취소 문화, 그리고 취소 문화도 그렇고 성전환, 텍사스 연방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소 문화가 참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대요. 캐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60%가 바이든을 찍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부분 바이든을 더 선호했다는 거죠, 트럼프보다. 그런데 캐런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의 80%가 바이든을 또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캐런이라고 이름 지은 그런 성전환자의 80%가 바이든을 찍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진영이 자꾸 성전환자들, 인권호 너무 지나치게 그들의 인권만 강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들의 인권 존중해야 되지만 성전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히나 시도 이제 안 된다. Z 뭐 이런 다르게 호칭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히 아니면 시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나는 그냥 여자로 부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 진영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벤 샤필로처럼. 예. 그러니까 반대쪽 진영 주장이 있다는 것도 민주당 좌파 진영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슬로건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근데 Make Elections Great Again 그랬습니다. 선거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선거가 이제 투명화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찰리 크크는 Turning Point USA라고 그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보수 단체예요. 그 단체 통해서 캔디스 오웬스도 유명해졌죠. 찰리 크럭은 아직 30살도 안 된 친구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젊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서 모든 주 총무처 장관이 소송해야 된다. 예. 그리고 빅테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 그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조시 할리 미주리주 연방상원의원 역시 친트럼프 진영이죠. 그리고 선거에 문제 있었다고 그렇게 투표를 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ig Tech wants to run this country. 빅테크가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보다도 빅테크가 더 세다. 지금 바이든 정부 보면은 그 고위직에 앉은 사람들이 다 구글,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바이든 내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놀랐던 게 제가 그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트럼프가 2024년에 다시 출마하기를 원하느냐, 한 절반 정도는 원하고 절반 정도는 안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서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는 하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 얘기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제 레건 디너에서 제 옆에 이제 CIA 전직요원하고 제가 이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그 로버트 스파딩 그 중장하고 같이 이게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무 여러분께서 보수 진영에서 이런 큐나 이런 음모론, 저는 큐 완전 이제 음모론이라고 봅니다. 예. 그냥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3, 4개 맞는 수준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음모론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큐나 이런 음모론 사이트들은 다 러시아에서 대선 개입을 한 걸로 러시아에서 이렇게 그 교란 작전을 펼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음모론 쪽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팩트에 근거한 그런 주장을 해야 저희들의 그런 공신력도 높아지고 좀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좌파 진영으로. 좀 그렇게 해야 설득을 해야지 음모론자들을 비치부되긴 싫잖아요. 네. 지금 이제 동부 시각으로 12시 25분인데요. 트럼프 연설 예정 시간은 3시 40분입니다. 제가 볼 때 한 4시 정도에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3시간 좀 넘게 남았습니다. 자, 저희 이제 저희 텔레프롬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팍스뉴스 텔레프롬터 같습니다. I'm Harris Faulkner. 저기 보이시죠? Harris Faulkner. 팍스뉴스의 흑인 여성 진행자죠. 자, 원용석의 진실정치 이번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연설 끝나고 제가 또 에피소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